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질문을? 이거 진짜 승소율 높고 워라밸 없는 삶, 그리고 승소율 낮고 워라밸 좋은 삶. 승소율 높고 워라밸 없는 삶. 저희가 의뢰인들을 대리해서 다투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인데, 당연히 업무의 성과가 좋을 수만 있다면 워라밸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낮고 주목도는 높은 사건. 네. 수익률은 높고 주목도는 낮은 사건. 수입료가 높고 주목도가 낮은 사건. 당연히 보수가 높으면 좋은 것이고, 주목도가 낮다는 것이 언론의 집중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언론의 집중을 받는 사건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결과나 과정에서나 소송 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중을 받지 않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언론에 집중을 받아서 유명세를 힘입어 정치를 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 변호사가 전 A인데 판사가 전 A. 야, 어렵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전 여친, 판사가 전 여친. 상대방 대리인이 전 여친인 것이 더 나은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전 연인이면은 참 그 법정에 가는 것이 참 발길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전 여친이라는 것은 헤어진 사이라는 것이고, 헤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로 헤어진 것은 아닐 테고, 그런데 이제 판사님은 만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이제 상대방 대리인이 전 여친이라면 출석을 다른 변호사님이 하시거나, 판사님은 만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대리인이 전 여친인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 앞에서 말 더듬기, 의뢰인 앞에서 말 더듬기. 의뢰인 앞에서 말을 더듬는 것이 더 낫죠. 근데 사실 의뢰인 앞에서 말을 더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로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상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나 조정이나 그런 절차 중에서 이제 말을 더듬다 보면은 재판부가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전달력이 떨어지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듬을 거면은 법정이 아닌 법정 밖에서 더듬는 게 사건 결과에도 영향이 없고 얼마든지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으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을 더듬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어떤 법정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태도의 문제, 어떤 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판단은 사실과 주장과 증거와 그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정에서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고, 말을 더듬었다고 해서 불이익한 결과를 주는 그런 판사님은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 동안 지퍼 열고 있기 대 셔츠 단추 풀고 있기. 지퍼라 하시면 남대문을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차라리 남대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은 PD님,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요 테이블처럼 그 책상에 앉거든요. 그래서 남대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낫고, 셔츠 단추는 이걸 프로에 치면은 이제 당장의 재판부나 다른 재판에 오신 분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법정 예절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물론 남대문 열리는 것도 법정 예절을 비롯해서 그거는 기본 사회 예의 범절에 엇나가는 것이긴 하나, 사실 고의로 열진 않고 보통은 실수로 열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에 들어가면 책상에 앉으면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지옥 대 전화지옥. 야, 근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질문을? 이거 진짜 저희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서면지옥을 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서면지옥은 그나마 조용하고 차분하기라도 합니다. 근데 전화지옥은 기도 뜨겁고, 말씀을 또 우리 의뢰인들께서 빨리 하시다 보면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전화 충분히 다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서면을 쓸 때보다 전화를 받을 때 좀 진이 빠진다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전화를 하루에 한 30통 이상 받다 보면은 진짜 너덜너덜해지는데, 서면은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흐름에 타서 자연스럽게 이 관성이라는 것이 좀 생깁니다. 사건에 깊이 있게 집중하다 보면요. 그래서 서면은 사실은 쓰기 전에 시작하고 마음 먹고 하는, 이제 그게 가장 어렵지, 시작하면은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서면 지옥이 전화 지옥보다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착각하기 대 시간 착각하기. 둘 다 섬뜩한데요. 둘 다 섬뜩한데. 법원을 착각하는 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 착오가 더 낫죠. 근데 둘 다 치명적인 착오이긴 합니다. 법원을 착각하면은 돌아갈 방법 자체가 임박해서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치명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을 착오하면은 일찍 온 거는 차라리 다행인데, 진짜 깜빡해서 아예 빼먹었거나 하면은 그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변호사 초창기 때, 그때 부산에서 이제 일을 하던 때인데요. 울산에서 오후 한 3시쯤 재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울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아예 오전 일정이 없으니 울산구치소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오전에 접견을 하고 오후 재판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뢰인하고 대화도 미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쯤 재판에 이제 점심 느긋하게 먹고 법원에 가서 재판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늦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부산에서 오전 9시쯤 출발해서 접견 시간이 10시 반인가 됐기 때문에 부산에서 울산구치소까지 거리를 감안하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했는데, 그때 정말 몇 년 만에 이례적으로 우울경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울산 시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침수가 되고, 제 기억으로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가다가 울산 고속도로로 빠져서 가야 되는데, 울산 고속도로가 중간에 침수가 돼서 통행이 통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접견을 이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취소해달라 라고 하고 접견을 취소하고,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 통행이 재개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 통행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음 쉼터에 간신히 차를 대놓고 고속도로 그 옆에 가드레일을 넘어서 간신히 택시를 불러 타서 이제 법원으로 재판을 하러 바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친구인 판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맡았던 재판에도 변호사님들이나 당사자들이 갑자기 폭우 때문에 길이 통제되고 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날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태풍의 항변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변호사가 되기, 다른 직업 하기.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쭉 꿈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신경을 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나 항공 관련한 대학이나 진로로는 좀 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법대를 진학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다른 직업들도 좋았겠지만 이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참 보람이 있고, 그리고 보수도 저희 아이들 가족을 부양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일이 힘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변호사의 좋은 면모뿐 아니라 차마 말할 수 없는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사건의 결과들이나 의뢰인들께 받는 그 보람과 어떤 감동의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감동뽕으로 힘듦을 또 이겨내고 계속 일을 해나간다라는 선배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감동받는 대목들이 한 번씩 있어서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이번 밸런스 게임은 어떠셨나요? 아주 질문들이 날카롭고 이 변호사 생활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이 밀도 있는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질문, 저보고도 질문집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PD님하고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에서 재밌고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